스튜디오 건강정보 월요일인 오늘은 소아과 관련 의학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소아 내분비분과 전문의 신도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정보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키 성장과 성장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키 1cm라도 더 키우고 싶죠. 자, 우리 아이들 키는 일단 언제까지 크는 건가요? 키는 우리 몸의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자라는데 보통 고령령 기준 여아는 만 15세에서 16세, 남아는 만 16세에서 17세가 되면 성장판이 닫히게 됩니다. 성장판이 닫히기 2년 전부터 특히 여아는 초경 이후로는 성장 속도가 많이 둔화됩니다. 네. 그 어른들 말씀 중에 어릴 때 살이 나중에 키로 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요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어떤가요? 일단 비만 완화는 또래 아이들보다 성장이 빨라서 일시적으로는 키가 커 보일 수 있으나 고령령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성장판이 오히려 일찍 닫히고 최종적으로 성인 키는 더 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비만은 또 그 자체로도 성장판을 빠르게 닫히게 만들긴 하지만 성조숙증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조숙증이 잘 되면 사춘기가 빨리 오게 되고 몸의 생체 시계 자체가 빨라지기 때문에 성장판이 더욱 빨리 닫히도록 가속화됩니다. 그렇군요. 이 성장 호르몬 치료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은 적용이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네, 성장 호르몬 건강보험 적용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같은 또래 같은 성별 대비해서 키가 3% 이하인 경우에 입원해서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라는 걸 시행해서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이 되면 성장 호르몬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현재 전북권 내에서는 소아내분비 세부전공 전문의가 있는 두 곳에서만 성장 호르몬 입원 검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따라잡기 성장이 되지 않은 작게 태어난 부당경량아나 선호증후군, 프레더윌리 증후군, 만성 신부전이 있는 아이들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 성장 호르몬 결핍증인 아이가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면 키가 얼마나 더 클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키가 3%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3% 이하일 정도로 작진 않더라도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성장호르몬 결핍증인 아이가 성장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성인 정상키 수준 이상, 예측키 대비 보통 10cm 이상 더 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성장판이 닫히기 전까지 주사 치료를 장기간 이어가면서 남아는 165cm, 여아는 153cm가 될 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키가 3등 미만일 정도로 작은 건 아니지만 치료를 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키 상승 효과는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 정도 치료하면 2cm 정도 더 크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서 투여 초기 2년에서 3년이 성장 호르몬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꾸준히 치료하면 원래 계산된 예측키보다 평균 5에서 7cm 정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성장 호르몬 치료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은가요? 보통 성장판이 닫히기 전까지는 언제든 치료 시작이 가능하지만 되도록 어릴 때 시작할수록 그리고 체중이 작을 때 시작할수록 실제 효과도 더 좋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체중 대비 용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어릴 때 시작할 때 비용도 더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아이 본인이 이 주사를 왜 맞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 5세 이후로 보통 치료를 권고하고 있으며 보통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사춘기가 적어도 오기 전에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럼 성장 호르몬 이 치료 언제까지 늦어도 이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하는 나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은 사춘기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만으로 이제 보통 소경 이전인 만 12세 이전을 말씀드리고 남자애들은 만 13세 이전을 말씀드리게 되고요. 네, 성장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는 성장판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 확인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투여가 필요하고
보통은 2년 이상 치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이 기대가 큰 만큼 걱정도 좀 뒤따르는데요. 성장 호르몬 합병증은 없나? 괜찮을까? 이 부분도 한번 알려주시죠. 일단 소아내분비 전문의 처방하에 그 IGF-1이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 수치를 보는 그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면 부작용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투약 초기에 두통 또는 관절통, 주사 부위 통증이나 알레르기 반응이나 혈당 상승, 갑상선 기능 저하 소견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시적인 증상으로 초용량 조절 및 치료 중단 후에 정상으로 대부분 회복됩니다. 척추 측만증 많이 걱정하시는데 성장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측만증의 요인이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치료 부작용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말단비대증의 경우에는 성장판이 닫힌 상태에서 무리하게 치료할 때 발생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성장판을 보면서 치료하게 되면은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치료를 하게 되면 안전한 투약을 위해서 4에서 6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인 혈액 검사와 성장판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 수치랑 성장판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소아내분비를 세부 전공한 의사가 진료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키 크는데 도움되는 습관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뭐 이게 도움이 된다더라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교수님께서 정리 한번 쫙 해주시죠. 네. 일단은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루 500회 이상의 줄넘기, 그다음 수영, 빨리 걷기 등의 신체 활동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하루 8시간 이상의 수면, 그리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한 양질의 단백질 위주의 골고루 먹는 식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 관련해서 성주수증도 굉장히 중요한데 환경호르몬과 미세플라스틱은 성주수증을 유발하고 키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를 뜨겁게 사용하시는 건 절대 하지 마시고 슬라임 등의 장난감 사용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하루 30분 이상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서 기분도 좋아지고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서 숙면을 취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의 블루라이트 노출이 많아지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성주수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키 성장에 악영향을 줍니다. 공부 시간 포함해서 하루에 화면을 보는 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스튜디오 건강정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아내분비분과 전문의 신도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